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한 덕후 성덕 이타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라고요? 성공한 덕후 성덕 이타코입니다. 이타코. 네, 성덕. 네, 맥주를 사랑하는 링고입니다. 네. 네, 다른 페르소나를 보이고 싶은 군씨입니다. 이슈스들은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한다. 그 언어는 스타트업이다. 막내 상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상대님 먼저 시킬까 하다가 네. 너무 또 이렇게 위협적일 것 같아서. 저 네.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링고님. 우리 그 멘트 경쟁 처럼 가잖아요. 군신님 준비했나? 네. 그게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2부 때 활약하려고. 2부 때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1부는 약간, 자, 그럼 이제 성덕부터 좀 무슨 말인가요? 지금 공개 방송에 성덕이 무슨 연관성이 있죠? 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팟캐스트를 되게 예전부터 좋아했어서 되게 작년에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 이제 팟캐스트인데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처음 OKR로 잡았었던 게 공개 방송을 하자, 이게 제가 갖고 있어서 OKR인데 드디어 오늘 덕분에 성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성덕 이타코입니다. 그렇군요. 저 OKR 공개 방송 내의 OKR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걸 달성했으니까 내일 다시 고민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시님은 다양한 페르소나를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다른 페르소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페르소나. 네, 저희가 오늘 하면서 찬반의 입장을 정했는데 네.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어느 한 입장에서 이런 모습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를 제일 많이 해오시거든요. 지금 머리도 이것 때문에 자르신 거예요. 어제 얘기해봐요. 회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머리 잘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번 주에 잘랐잖아요. 원래 미용실 갔는데 예약이 다 찼다고 해서 네. 염색을 못하고 그냥 커트만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염색하시려고 하셨어요? 원래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서 갔는데 역시 항상 이렇게 열심히 저희의 지주가 되고 계십니다. 자, 네. 오늘 우리 상대님 무슨 말인지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있던 워딩을 조금 패러디한 건데요. 그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님이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얘기한 걸로 그래요? 했고, 원래 본 그 워딩은 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언어는 영화이다. 이거를 저 이슈스잖아요. 저희는 이슈스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네. 스타트업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렇게 모였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패러디를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옆에 앉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막 자꾸 말 시키니까 옆에 앉는 거 싫어해서 오늘은 공평하게 양쪽으로 두 분씩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앞에 오니까 소감이 어떤지 우리 타코님 간단하게 좀 대표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너무 떨리고요. 네. 또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떨리고 있는데 또 오신 게 너무 감사해서 네.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약간 그런 아쉬움도 좀 남네요. 어울리지 않는 겸손함. 그죠? 이미지를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토요일 날 4시에 이렇게 공개 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더일님은 또 여행도 안 가시고 맞다. 더일님만의 연예인 보러 오셨어요. 만족스럽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먼저 저희 방송을 좀 원활하게 해주실 수 있는 광고주분들 빠르게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타코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합니다 광고주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이제 이번 그 공개 방송 준비하면서 또 오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많이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7개 스타트업에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셨고요. 네. 하나씩 간단히 또 저희가 이거 나중에 또 광고주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오디오 파일 들어주세요. 하나만 좀 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드시고 계신 맥주 이제 어메이징 브리어리에서 이제 협찬을 해주셨고요. 이제 여기서는 원래 되게 다양한 맥주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되게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맥주 이천의 그 브루어리도 있고 해서 그 우리나라 특색의 맥주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하시는 곳이고, 성수동, 잠실, 인천, 송도, 건대, 이태원 뭐 이렇게 지점이 많으니까 나중에 길 되시면 한번 찾아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해시태그 올리실 때 그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해시태그로 한번 올려주시면은 또 저희의 성과가 좋다, 이거 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셀리맥스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2부 때 저희가 아마
그 나눠드리는 경품 중 하나인데요. 그 셀리맥스는 이제 거짓된 기적이 아닌 솔직한 개선을 약속하는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다음 랄라블라, 롭스에 다 이제 입점해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뷰티 또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거 하실 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셀리맥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테이블에 저희가 일단 배치를 해놨어요. 자, 다음은 우리 링고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저희 클래스 101에서 그 협찬을 받았는데요. 저희 써있듯이 준비물까지 챙겨주는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회사이고 지금도 뭐 여전히 핫하고 있고 네. 저희한테 제공을 해준 거는 무려 3만 원짜리 쿠폰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주로는 돼 있지 않고 여기 써있는 크런도 털어주마를 그 클래스 101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어떤 클래스든 3만 원 할인이 되니까 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요건 맞아요. 아마 오늘뿐만이 아니라 네. 한동안 네. 이 쿠폰이 이제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쿠폰을 이제 내가 만약 오늘 등록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그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그때 쿠폰 등록하고 결제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런도 털어주마는 저희 링고님이 내준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도 털어주마 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또 클래스 101 쪽에서도 재밌다고 괜찮다고 해주셔서 이제 쿠폰 코드를 쓰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한 번씩 써보세요. 클래스 101에 요즘 다양한 그 클래스가 있으니까 꼭 클 1도 털어주마 기억하셔서 한 달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데일리샷인데요. 데일리샷은 국내 최초 프리미엄 주류 월정액 서비스인데 그냥 구독 모델이고 이걸 구독을 하면 매일 그 맥주집이나 술집에서 첫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준 건 한 달 무료를 제공을 한 달 무료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달 무료. 한 달 동안 매일 술집을 가서 한 잔씩 드실 수 있어요. 그게 정기 구독 서비스 네, 그렇죠. 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400개 이제 지점이 제휴가 되어 있어서 아. 거기서 뭐 맥주나 칵테일 같은 거 드실 수 있고 또 너무 자주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매일. 왜요? 술을 매일 마시는 건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제- 아, 이거 되게 편집할게요. 좋은 거잖아. 맞습니다. 매일 가셔도 됩니다. 적당한 음주는 또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까. 혹시 서울대 입구 쪽에 근처에 사시면 제 네. 닉네임 링고가 맞아요. 링고라는 맥주집 그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음. 거기 찾아보시면 진짜 맛있고 거기 맥주도 진짜 많아요. 원래 맥덕들에게 좀 유명한 가게인데 거기 데일리샷 가입해서 거기 가서 맥주도 마시고 네. 그럼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뭐 한번 써보는 거 돈 안 드니까. 참고로 데일리샷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고 네. 링고님의 링고가 그 링고냐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또 자신감 있게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샷 저희한테 해주셨고 또 요즘에 정기 구독 서비스가 워낙 다 스타트업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네, 다음 소개드릴 거는 두비앙코라는 디퓨저인데요. 뭐 집에서 많이 디퓨저 쓰시는데 이 디퓨저는 좀 특이해요. 뭔데요? 그래서 좀 광고주분께서 주신 멘트를 보니까 네. 1533년도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가의 아. 조향사인 비앙코라는 아. 프랑스 파리 최초의 향수 전문점을 시작으로 향수가 어디서든 느낄 수 있고 휴대성과 간편함을 고려한 포터블 디퓨저 두비앙코라고 합니다. 두비앙코는 실제로 또 우리 상대님이 끌어오신 네네네. 어떤 후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검정색 저 상자 있고요. 이거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으로 다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특징이 있는 게 네. 한 박스가 한 제품인데 저 박스 안에 소분이 돼가지고 10개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휴대용 할 수 있게 조그맣게 소분이 돼 있어가지고 네. 들고 다니시면서 뭐 미팅할 때나 아니면 여행 가실 때 한번 까면은 한 2주 정도 가요. 그래서 소분돼서 여러 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저 두비앙코의 특징이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온라인에서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건 없나요? 그러니까요. 저희를 사세요. 먼저 뭐 체험해보고 광고주분 거니까. 네, 주문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잔디. 잔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업 툴이라는 거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잔디는 뭐 그 업무용 협업 툴로 업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도와준 소프트웨어고요. 특히 지금 잔디에서는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메신저가 필요하신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분들은 잔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에 협업 툴이 필요하시면 지원하시면 100명 이하의 100개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협업 툴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협업 툴에 약간 용량 제한 같은 것 때문에 맞아요. 항상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잔디. 국산이니까. 네, 국산 또 중요하죠. 네, 국산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저희 상진님이 세곡 정책이시기 때문에 외세 서비스를 별로 안 신뢰가 안 좋아하세요. 돼, 신뢰가 안 돼. 신뢰가 안 돼. 그렇습니다. 너디는 우리나라 널리 거요? 한국 거예요. 아, 한국. 한국 거. 알겠습니다. 이러신 분. 그래서 오늘은 요 브로셔와 함께 물티슈, 펜 그리고 노트 준비해 드렸으니까 조금 짐이 되시더라도 꼭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킥고잉은 주식회사 올룰로가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인데요. 네. 2018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요? 네. 네. 그리고 운영 대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고의 장점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목적지의 대부분이 지하철에서 좀 멀거나 너무 가까워서 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킥고잉을 이용하면서 이번 겨울에 꼭 챙기는 아이템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장갑을 좀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아시죠? 저 가방에 진짜 있다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혹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꼭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도심에서 짧은 시간에 익사이팅한 느낌을 느끼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킥고잉에서 귀가하시는 길에 킥고잉을 타고 편하게 이용해 달라고 하는 멘트도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킥고잉이 종료 후 30분 내에 다시 타면 기본 요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료 3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생각하시고 계산해서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환승 할인이네요. 환승 그쵸, 환승 할인. 할인이죠. 근데 킥고잉은 한번 다시 또 다루고 싶을 정도로 네. 요새 이 전동 킥보드 시장이 또 많이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아. 저희가 방송했을 때가 거의 초반이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 이후로 뭐 이 지금 방금 말 킥고잉도 투자를 많이 받았고 뭐 싱싱도 SK 쪽에 투자 받으면서 네. 각자 엄청나게 크게 진행하고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맞아요. 한번 또 털고 싶은 왜냐면 또 그런 그 분야? 사이에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지만 네네. 되게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하고. 라임도 들어오고. 네, 라임도 실제로 네.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아까 군신님이 킥고잉. 지금 연예인처럼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킥고잉 한번 꼭 타보셔야 돼요. 이것도 저희가 이거 쿠폰 드린단 말이에요. 꼭 타보셔야지. 저희 보세요. 그럼 우리한테 말 좀 하고 준비를 하지. 각자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아 정말 그런 거예요? 와 멋있다. 그렇죠? 군신님 진짜 대단하신 게 저거를 따로 준비하셨다라는 게 네. 사실 저희는 그냥 약간 뭐 정성을 다하긴 했지만 또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네. 저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너무 멋있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물고 뜯어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좀만 이렇게 됐어요.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 광고주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은 스타트업 다니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혹시 그 이상의 협찬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방송 특집 대털기. 대털기, 대토론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토론 정도까지 수준은 안 되고 그냥 터는 거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대털어주기, 타다 이제 못하나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다 서비스 혹시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한 30-40%는 아직 이용해 보지 않으신 이유가 택시를 타시는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자가이실 수도 있죠. 있으셔서 여러 가지 비싸서일 수도 있고. 비싸서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써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타다 서비스 아니면 소개- 기사님이 있으실 수도 있죠. 기사님 네. 기사님 아까 몇 번 딱 봤는데 기사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타지 않고 그렇죠. 내가 몬다. 그럼요. 네. 자기가 타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사 아니에요? 아니 저는 타다 애용자이기 때문에 어. 불과 72시간 전에도 탔기 때문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만날 때는 택시비 아깝다고 맨날 12시 이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누구 만나는데 타다를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만날 때 맨날 택시 타기 싫다고. 자주 타는 것 같아요 타다를. 타다를 자주 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만날 때 타다 한 번도 안 그러니까요. 타잖아요. 그렇죠. 광역버스 탄다고 맨날 달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대님 준비하신 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타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타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된 이렇게 계속 저렇게 논의하고 이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요새
모빌리티, 뭐 이동의 미래라고 하면서 그쪽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 뭐 5G가 나오면서 데이터 통신이 엄청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조금 저렴해지면서 전기차 보급과 그다음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빌리티가 새롭게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데 네. 그 전환점의 중심이 이 타다 이슈입니다. 아. 이 타다 이슈를 저희가 얘기는 깊게 안 했지만 한번 12화 정도에 이재용 대표 얘기하면서 그렇죠. 타다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좀 그 타다의 회사인 소카와 그 VC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맞아요. 그 관계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4월에 소카 대표로 이재용 대표님이 취임을 하시고, 네. 그리고서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VR 하드웨어를 하는 뭐 플라리언트, 그다음 이제 렌터카 업체 한성 렌트카, 그다음 자율주행 그 기술 가지고 있는 라이드 플럭스, 그다음 뭐 일레클이라는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진행하는 나인투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수한 업체가 VCNC고요. 이 VCNC는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비트윈이라는 그렇죠. 그 커플 메신저를 서비스했던 회사고요. 그게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인수하면서 뭐 결국 얘기는 이 서비스를 보고 인수를 한 게 아니라 네. 에크하이어라고 이 인력들을 보고 인수를 했고, 아. 그 이게 2018년도 7월에 인수하고 2018년도 10월에 바로 타다가 나왔어요. 아. 거의 준비된 수순대로 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그 말은 이미 이재용 대표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걸 맞아요. 맡길 만한 그쵸, 뭔가 그쵸. 팀을 찾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원래 소카를 예전부터 초기 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네. 계속 관계를 맺고 계셨고, 제가 봤을 때는 아. 약간 각을 잡고 계시다가 팍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소카랑 지금 VCNC랑 다른 거 아니에요? 소카는 모회사고요. 네. 그 VCNC는 자회사이고, 아.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VCNC라는 회사에서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를 2018년도 10월에 시작합니다. 뭐 타다 안 타셨던 분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11인승의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고요. 그래서 뭐 기존 택시와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운전기사분이 뭐 조금 말을 안 건다든지, 아니면은 기존 택시에 제공 안 하던 뭐 와이파이라든지, 그다음 뭐 스마트폰 충전기, 그다음 뭐 자동문, 뭐 공기청정기, 뭐 타코님이 좋아하시는 클래식 같은 것도 틀어주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운영하고, 굉장히. 그리고 뭐 승차고보다 안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서비스를 했죠. 근데 작년 말 기준 한 150만 명의 이용자와 한 1만 명 이상의 드라이브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엄청나게 급성장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택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택시 조합 쪽에서 많이 그런 태클이 들어왔죠. 그런 와중에 뭐 정치 쪽이나 법 쪽에서 이제 2019년도 10월에 타다 대표인 이재용 대표와 그다음 VCNC 대표인 박재욱 대표를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다 이슈가 엄청 커지고,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이 타다 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이게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그 검찰 뭐라고 해야 될까, 신고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소송을 건 게 어떤 포인트로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타다는 안 돼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유사 일단 불법 운영이다. 택시 일단은 운행으로 걸었죠. 네. 맞아요. 그런 쪽으로 걸었고, 그 네, 두 가지. 뭐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유사 택시로 택시 협회에서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택시와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법 조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돈을 받고 이동한 대가로 그러니까 차에 태워져 가서 이동한 대가로 돈을 받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받거나 면허가 없으면은 원래 불법입니다.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법의 기본 조항이고요. 거기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제18조에 약간 예외 조항을 둔 게 있어요. 승차 인원이 11인승 이상이고 12인승 이하, 15인승 이하인 맞아요. 승합 자동차는 뭐 대리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타다 서비스가 운행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원래 법 취지 자체가 그런 여행객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그렇죠. 여기 놀러 와가지고 렌터카 탈 때 그렇죠. 가족끼리 운전이 좀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둬가지고 하는 그거 자체를 약간 택시와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걸로 걸었고요. 두 번째는 불법 파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타다를 운영한 건 VCNC인데 VCN에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은 파견업체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파견하면은 기본적으로 직원처럼 대하면 안 되는데 뭐 근무 시간을 일정하게 두든지 아니면 업무 지시라든지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검찰 쪽에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두 번째 거는 약간 플랫폼 노동자나 긱 이코노미 쪽으로 그 이슈가 묶이고, 네. 첫 번째 거는 사실 그 전에 카풀이 이미 맞죠. 한번 카카오와. 나왔다가
이제 택시 쪽에서 반대를 해서 이제 네. 카풀 쪽이 완전히 불법으로 취급이 되면서 뭐 그때 당시에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맞아요. 이제 경영난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타다가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 타다가 법막을 되게 잘 피했다. 뭐 잘 피했다 혹은 잘 이용했다 혹은 분석을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엔 택시도 뭐 말을 할 수 없었던 거고 법을 안 지킨 건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타다가 점점 서비스를 하면서 위협적인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쵸. 들어요. 특히 조합에서 얘기만 들어보면 네. 처음에는 뭔 서비스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생각 안 했대요. 근데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1년 만에 150만 명 이용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이게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일단 타다는 서울 경기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서울도 되게 일부 지역만 했었잖아요. 그쵸. 종로, 강남 이 정도만. 근데 이제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제 확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찬반 의견이 되게 많아요. 타다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 아니면 너무 뭐 시기상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신 분들 어떤지 간단히 거수로 저희가 좀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해요. 자, 먼저 타다에 나는 찬성한다, 타다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친타다파다. 뭐라고요? 친타다파. 친타다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대략적으로 5분, 6분, 10분, 15분, 한 15에서 16분 정도가 친타다파. 자, 아니다. 아직 스타트업 타다보다는 택시업계의 입장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두 분이 들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그래서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외로운 싸움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타다 이슈가 뭔데 이렇게 난린지 나름 저희 나름대로 뭐 친타다파와 또는 그렇지 않은 입장도 좀 고려를 하면서, 무조건 뭐 다 좋은 것도 없고 네. 무조건 나쁜 건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좀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다에 지금 반대한다라는 걸 두 분이 이렇게, 반대는 아니죠? 친타다파는 반대라기보다는 아니다. 이제 뭐 저게 뭐 혁신이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저게 법망의 어떤 그걸 규모하게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타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도 타다 좋아해요. 네. 타다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봤을 때 느꼈던 게 약간 좀 구권력과 신권력의 대결로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권력 측엔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과거에 구권력이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것 자체가 택시 기사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반대로는 요금 제한이라든지 꼭 운행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둬가지고 운행하기 힘든 날도 나가게 해서 억지로 운행을 시켰고, 그다음 비용적으로 올리고 싶었는데도 못 올리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만 해도 뭐 신문기사 보다가 택시비 얼마 오른다 그러면 다들 반발하죠. 방문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하듯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근데 타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처음에는 그래도 좀 제 맞아요. 생각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이제 비싸요. 플렉서블 요금제, 뭐 다이나믹 프라이싱 맞아요. 하면서 이제 요금이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특히 새벽에 타면 진짜 맞아요. 밤에 타면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섭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기존 택시기사 아저씨들, 택시 조합이나 택시 산업은 멍청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지킨 건데 타다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도 법망을 교모하게 한 것도 있지, 잘 이용하신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타다를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다를 이제 좀 법망을 바꿔가지고 타다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주는데 타다 측에서는 그거를 좀 받기 힘들다. 네. 그런 얘기인 타다는 거고. 그런 네. 여객 운수법에 맞춘 어떤 요금제나 이런 거는 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법안이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박홍근 의원도 발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협의를 발의를 하려는 것들이 라이센스를 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시기사 아저씨를 라이센스 사는데 그렇게 똑같이 뭐 7천에서 뭐 1억짜리 라이센스 사라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택시 형태에 맞춰서 라이센스를 비용을 받고 해주겠다. 네. 그런데도 이재용 대표님께서 계속 협의체에 와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든 아니면은 마카롱 택시든 여러 군데 와가지고 매번 논의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열린 그 협의체에도 안 오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쪽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또 타다 측에서는 계속 왜 우리만 빼고 그렇게 정안을 하고 이 정부랑 택시조합이랑 카카오 모빌리티 쪽은 왜 안 오냐 얘기 좀 하자. 약간 이렇게 팽팽한가 막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다 금지법이라는 건 조금 너무
그렇고요. 타다 좀 제도 개선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국회의원이야 뭐야? 이렇게 Z세대가 요즘에 이렇게 현명하게 논리적입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하세요. 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약간 네. 설득당하고 있었는데 어.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세요.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가 그 협의체에 안 가는 이유는 사실 가면 기존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카풀 때의 사태가 되게 스타트업 쪽에서는 좀 그쵸. 어떻게 보면 공포일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법에 의해서 그냥 기업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뭐 물론 대기업들도 그럴 수 있지만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뭐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정부가 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은 그냥 그쵸. 뭐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죠. 네네네네.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대표도 여기를 가는 순간 이미 이 판 자체가 정치권 쪽에서 만들어 놓은 판이기 때문에 결국 말려들 것이다. 네네 말려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슈몰이를 해가지고 어. 더 그냥 혁신적으로 확 바꿔버려야지 이 판에 들어가면 그냥 카풀 2가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다. 완전 네. 흔들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 아. 들어가 보면. 그래서 타다를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저게 수익이 날 수 없는 모델인데 네. 저걸로 통해서 이제 여론몰이를 이제 이재용이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왜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수익도 날 수도 없는. 저희가 지난 그 이재용 대표님 그 방송 때도 아마 링거님이 언급하셨는데 이게 규모 경제로 갔을 때가 아니고서는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재용 대표님의 급의 어떤 연차와 어떤 그 경험이 있으신 분 정도가 돼야지 이거를 건드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단순히 그냥 타다를 우리가 계속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결국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속하는 가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규제들이 많으니 이런 거를 이제 타다를 통해서 좀 돌파를 해보고 좀 싶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다. 네네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긴 했었어요. 어.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네.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 근데 보통 대중교통으로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대중교통이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의 요금은 분명히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택시를 아무 차를 탔는데 그 택시가 얼마나 요금이 나올지 아니면 기사님하고 쇼부는 뭐라죠? 쇼부라고 해도 돼요. 전문 용어야. 괜찮습니다. 저 맨날 공항스타 스타 아니니까 이런 거 해도 더블 돼요. 헷갈리고. 오늘 너무 몸살이시는 것 같아 지금. 맨날 쇼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만일에 외진 곳을 갔을 때 합법적으로 거기는 수익이 안 나니까 못 가겠다. 합법적으로 승차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만일에 대중교통망이 아니라 일반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가져가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반대의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타다 같은 서비스를 계속 뭔가 허가를 주거나 너무 쉽게 시장에 들이게 되면 택시의 대중교통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지역의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왜냐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얘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또 생각난 게 타다가 처음 나왔을 때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그건 뭐 대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타다가 굉장히 큰 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되게 손쉽게 수월하셨죠. 수월하게 기존보다는 더 수월하게 운행을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타다가 뭐 수익이 안 나는 지역을 운행을 안 하는 건 맞고 그게 대중교통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런 타다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또 풀리는 어떤 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뭐 대중교통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부당하다. 근데 저는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다보다 더 늦게 시작한 마카롱 택시 같은 경우는 그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택시 법인을 아예 사고 그래서 택시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또 투자를 받고 투자 받은 돈으로 다시 또 그 라이센스 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왜 타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놔두고 또 이종훈 대표님이 더 잘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다른 길로 갔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 괜히 약간 반골기질처럼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반대는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도 타다를 금지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자는 거에 동의하고 계속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그런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동의하는데 그 와중에서 조금 좀 타협을 해가지고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떠세요? 아니, 근데 이제 순간 말을 실수할 뻔해서 왜요? 욕할 뻔했어요? 욕할 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타다가 처음에 왔을 때 사실 타다는 아직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이라고 말할 있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저도 아까 링건님 말씀하신 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교문 그 법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허점, 뭐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잘 한 게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카롱 택시랑 또 이번에 카카오 택시 다 그런 형태로 뭐 법인을 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VCNC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비용이 일단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마카롱 택시랑 카카오 택시는 결국 브랜드 택시인 거예요. 우리가 택시를 잡을 때 요즘은 그냥 아무 택시나 잡잖아요. 뭐 서운 운수, 무슨 운수 하는 그냥 잡는 건데, 마카롱 택시는 자기네들 로고 붙여놓고 이걸 이제 브랜드화 해가는 작업에 좀 더 가까운 거고, 타다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뭐 완벽히는 아니지만 모빌리티 산업의 전체에 대한 그 근간을 좀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타다가 데이터로 갖고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택시는 생각도 상상도 안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저번에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타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중간에서 중시센터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몇 시대 어디에 그 사람이 많다 했을 때 그거를 배차를 그쪽으로 모를 수도 있고, 수요 공급을 맞출 그러면 수 수요 있다. 공급을 맞출 수도 있고,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뭐 이제 변동이 된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1.25배 내겠다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으로는. 나는 그게 낫겠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멋있는 척 장난 아니다. 우리한테 맨날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랬으면서. 비 오는 데만 버스 타러 가고 그래, 막. 비 오는 날. 저희 집까지 타다 타면 저 큰일 나요. 가긴 가요? 갑니다. 왜냐면 인천 살거든요. 어떻게 자존심 상해. 인천 사시는 네, 분이어서. 맞아요. 네. 가격 얘기하니까 네, 저 네. 최근에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3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심한 약간 거 난 아니에요? 더 이상 타다를 못 하겠다라고 쓰셔가지고 저도 약간 그거 뭐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타다 이용할 때는 제 돈으로는 잘 안 쓰고 뭐 야근을 했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적절하고 많이 썼는데 이게 딴 얘기고, 브랜드 택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카롱이나 카카오는 또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마카롱 택시가 생겼고 카카오 택시가 생겨서 많이 좋아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승차 거부를 덜 한다. 근데 카카오 택시도 사실 몰릴 때는 한참 안 잡히고. 그러니까 결국 유저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했냐, 아니면 유저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해줬냐라는 포인트에서는 전 마카롱이랑 카카오 택시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크게 이렇게 베네핏을 유저들에게 준 건 그러니까 아니라고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매기 효과를 일으킨 건 특별히 네, 없다라는 네, 네,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타다를 저희가 이제 뭐 옹호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타다가 저희에게 주는 그 어떤 베니핏, 경험 이런 것들이 기존 택시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경험을 주는 서비스는 계속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그러면 이런 사용자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가 나왔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쌍심지를 들고 타다 안 된다까지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는지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링구님 말씀에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일반 소비자의 눈이 올라간 거죠. 예전에 카카오티가 없었을 때 생각하면, 카카오티가 먼저 나왔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박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의 눈이 올라갔다는 생각하고, 처음에 어시스턴트 네.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할까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타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하지 장애가 아닌 그 말은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 그냥 똑같이 타다를 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특히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으면 목적지를 말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목적지를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금도 카카오티나 다른 서비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 때문에 초반에 많이 이용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자면, 네, 좋아요. 장애인 쪽은 저도 일단 한 발 물러서겠는데, 네. 실제로 타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육아맘들. 그러니까 유모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네. 택시를 잡자니, 만약 어머님 그러니까 아무튼 애가 2명만 넘어가면, 약간 그게 복불복이 있잖아요. 택시 그 기사님들 중에 친절하신 분은 유모차도 뭐 실어주시고 이럴 수 기다려주시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은 그럴 수 있는데 타다는 그렇지 않는 네,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주변에도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타다를 많이 이용하는 거를 보면서, 네. 이게 타다의 좋은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건 그렇게 말씀을. 그럼 장애인은 피해가고 지금 육아로 이제 틀었다. 장애인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카카오나 마카롱이랑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웨이고블루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콜을 부르면은 그 승차 거부 없이 카카오 그냥 택시는 승차 거부가 되죠. 콜 안 받으면 되니까 그건 완전 콜 택시를 그냥 어플리케이션화 시킨 거고 웨이고 블루 같은 경우는 부르면은 기본적으로 다 추가 요금이 붙죠. 콜비가 붙은데 부르면 바로 다 오고 그냥 택시예요. 그냥 택시인데 그 안에는 타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타다는 그냥 11인승 카니발이고 막 그 웨이고 블루는 그냥 택시인데 안에 똑같아요. 서비스나 네, 서비스 질은 BM의 어떤 똑같아요. 그런 건 똑같다. 들어가 그러면- 보면은 같이 클래식도 나오고 뭐 맞아요. 엉따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기사님 말도 잘 안 시키시고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다 느꼈거든요. 그럼 그 제가 탔을 때. 말은 현존하는 택시 운수 업체들과도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웨이브 마카롱 블루처럼.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웨이고 블루가 왜 나왔냐를 또 생각을 그렇죠. 하면 타다가 없었으면 사실 맞아요. 웨이고 블루를 그게 할 무슨 생각을 말이에요? 안 했을 거예요. 네. 기존은 그냥 카카오 택시로도 장사가 잘 되니까. 네. 결국 웨이고 블루가 나왔다라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매기 효과 때문에 타다가 이렇게 하네? 그럼 우리도 이런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유저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런 웨이고 블루라는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타다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켓 컬리 때문에 새벽 배송이 시작이 돼서 쓱닷컴에서 해주는 거랑 똑같은 흐름인 거예요. 그 타다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해줬었으면은 우리는 다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다가 그런 타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맛을 보여준 거죠. 택시의 경험은 이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1.25배 내겠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럼 웨이고 블루가 딱 봤는데 타다를 따라갔다간 자기네도 똑같이 꼬꾸라질 테니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조금씩 하면서 이제 이제 택시 운영권을 뭐 구매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럼 이게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럼 스타트업 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렇죠. 뭐냐라는 거죠. 뭔가요? 타다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아직 몰라.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면 그 후속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쫄려서 못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 무섭잖아요. 그렇죠. 카풀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타다를 기다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타다가 오늘 시점 현재 제가 아는 거로 1,500대 운영 중이고요. 1,500대. 네, 기사분이 등록되신 분이 9,000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엔잡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엔잡러. 네, 그냥 보통 본인 업무가 따로 있으시고 그쵸? 뭐 쉬는 시간에 뭐 주말이나 아니면은 좀 근무 시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뭐 오후나 오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요즘 저희가 많이 말하는 기획 이코노미의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다를 기다려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1,500대밖에 안 되는 차인데 그쵸. 그 택시분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방망이를 때릴 뭐 어떤 목표물이 하나 필요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왜냐면 카카오가 지금이야 이제 카카오 택시 하지만 예전에 카카오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두드려 맞고 그거 다 철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말씀하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야 너무 찬성 측 입장이 강한 거 아니냐. 왜냐면 또 우리가 스타트업을 털어주는 사람들이라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 타다를 금지하는 순간 많은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이런 서비스 안 나올 거다 해서 이제 우리 반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둘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작전회의 하고 있어 옆에서 깜짝 놀랐네. 들어요. 듣고 둘이 있어요. 얘기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니, 아니죠? 한 귀로 듣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일단은 뭐 너무 좋죠. 다 좋고 좋은데 계속 얘기하는 게 어쨌든 합의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업도 결국은 사회에 좋은 방향을 일으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건데 다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취지는 좋으나 기존에 있던 아까 말했던 구권력과 신권력이 마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군신님이 말했듯이 이 교통은 약간 대중교통의 영역이 있고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그 대중교통에 대한 법령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타다가 약간은 길어진 운종장에 싸우자고 하니 그럼 우리 평평하게 만들자. 그 대신 타다한테 라이센스 비슷한 거를 뭐 매달 얼마 내던지 아니면 아예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으면 될 건데 그걸 지금 싫다고 나오시니까 계속 이렇게 논쟁이 붙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나는 타다를 좀 더 이제 1년 남짓된 스타트업이고 서비스인데 좀 기다려달라. 얘네들이 체급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택시업계에 너무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택시업계가 지금 헤비급이고 타다는 이제 미들급 펜터급 겨우 되는데 아예 지금 체급 차이가 안 되니까 이제 휘둘린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게 택시업계에서 서비스를 올리려면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수반돼요. 비용이 수반되면은 소비자한테 받는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법 때문에 못 올려요. 그럼 나는 계속 예를 들어 지금 3,8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걸로 계속
좋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다는 뭐지 그쵸.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해가지고 계속 가격을 변동하면서 했을 때 그냥 어떻게 이 동등하게 싸울 수 있냐는 거. 아니, 싸우다는 표현은 어쨌든 경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가졌던 네. 아까 구걸력, 싱글력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택시 사업자분들 중에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나름의 권리금을 사신 거잖아요. 저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어. 어쨌든 택시 라이센스가 이렇게 나왔던 게 진짜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진짜 교통이 안 좋을 때 뭐 1960년도 70년도 때 네. 그때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기사분들한테 그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대신 맡긴 거예요. 그 대신 맡기는데 비싸게 하면 안 되니 가격을 눌렀죠. 대신 그 가격을 누른 것만큼 보상을 택시 라이센스로 해준 거고 나중에 그거를 퇴직금 형식으로? 퇴직금 형태로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좀 월급이 적었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때 그걸로 돈을 회수해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택시 라이센스가 중요했고 그 기사분들은 그것만 믿고 몇십 년 동안 운행을 한 건데 지금 요번에 타다 사태가 나면서 택시 라이센스 비용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정확히 팩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좀 시장의 평범하게 원리상. 하자, 공평하게 하자. 아니 우리 청년 대표예요. 청년 대표 국회 나가야 오늘 될것 같아. 비위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 나 잘 순간 되네. JTBC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제까지 엄청 고민했거든요. 진짜. 자 이런 어떤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의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타다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할 수 이제 있을까요? 저 논리가 반타다파에서 자주 인용하시는 어. 그 택시의 어떤 그 생존권을 보장하라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그 평생에 이렇게 하셨던 거를 폄훼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부분은 사실 정부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상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상을 해드릴 건 해드리자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동안 택시 불편했던 점 다 있었잖아요. 금요일 밤에 이태원 나가면 택시 못 잡아서 저 한남역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고. 금요일 밤에 이태원 자주 가시나 봐요. 이태원 안 가시면 되잖아요. 아 이태원 맨날 술 드시러 가시니까 그런 거죠. 이태원 안 가면 안 가면 된다. 아, 끝났네요. 자 그리고요. 이태원 안 가면 이태원에 그만의 술집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또. 네, 그리고? 그래서 택시 서비스 자체에서 불만이 있었던 게 있었고 소비자가 느끼는 거 그 부분은 저는 타다가 충분히 건드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1.25배 내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서비스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럼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30년 전 얘기잖아요. 저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뭐 라이센스비, 그다음에 뭐 산업금 이런 문제가 산업금? 30년 된 전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5G 모빌리티를 지금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그 산업금과 라이센스비를 족쇄가 차이려서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택시를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상대님이 얘기한 대로 뭐 라이센스비도 떨어지지만 사실 타다의 등장이 오히려 기회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택시 업계와 타다가 싸우고 있는데 네. 택시 업계와 택시 또 기사분들은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택시 아닌가요? 기업과 기업과 기사들. 그쵸, 예, 운수업체와 그쵸. 운수업체. 택시 실제로 운영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네네. 실제로 이제 그러네. 이재용 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면 네. 서울시 택시 회사의 수익률인지 매출인지 어. 서울 개인 택시는 한 달 동안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니까 맞아요. 택시 업계는 사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번 기회가 네. 좀 그 기존에 그쪽에 있었던 안 좋은 악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타다와 택시 기사로 하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프레임이 이렇게 많이 짜져 있는데 그건 저희도 할 말은 없죠. 네. 뭐 타다가 등장함으로써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택시 기사분들은 좀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택시 업체를 같이 깨부실 수 있지 않을까. 거기를 개선해야 되지 지금 타다를 정말 뭔가 이렇게 타파해서는 되는 건 아니다. 쿤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미 그렇게 쌓여진 지금 상태이고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택시 라이센스가 2009년부터는 매매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2009년부터 신규 가입자들은 매매가 안 돼서 그 전에 발급한 매매 라이센스가 오히려 웃돈 호가를 계속 치고 있었다고. 희소성이 생겼어요. 네, 희소성이 생겨서 호가를 치다가 타다가 와서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사이 호가 전에 그 전에 라이센스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죠? 국가를 믿고 어떻게 보면 채권을 산 건데
그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 최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뭔가 시장 가격이 형성된 건데. 약간 부동산 얘기 근-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좋은 효과는 있었어요. 그것 네. 때문에 이번 연도 1월 1월부터는 뭐 일부에서는 산학금제도 폐지하고 뭐 월급제로 바꾼다는 것도 있는 그런 좋은 효과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어도 그러니까 이건 뭐 되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네. 차라리 택시 그 법인 택시 기사분들께서 타다와 편을 먹고 법인 기업을 때렸었어도 괜찮죠. 말씀하셨던 건 아. 산업금을 그냥 야 이번에 엎어버리자. 그래. 우리 산업금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산업금을 빼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라이센스 비용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거를 뭐 거래할 수 있는 조금은 더 투명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좀 더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었으면은 결국은 저는 소비자가 그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소비자 성향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네, 이론을 네. 창시하신 건가요? 네, 소비자론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니즈가 항상 있어요. 저는 항상 멀미도 좀 심하게 하고 택시 타면 그래서 다시 택시 타면 어떤다고요? 멀미를 한다고. 멀미한다. 타다 타면 타다는 아직까지 멀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그거 너무 이거 와, 너무 주관적이다. 그리고 왜 택시는 브랜드화하면 안 되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웨이고 블루랑 뭐 마카롱 택시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되면 제가 이동을 할 때 마카롱 택시를 좀 더 선호를 해서 그걸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왜냐면 네. 거기 있는 경험이 내가 더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지만 그럼 나중에 정말 한 5년 뒤에 갑자기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럼 택시 기사분들은 자율주행 도입하지 말라고 싸우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타다 서비스가 와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뭐 택시 기사분도 막 분신하시는 정말 이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또 다른 나라들도 사실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그랩 있고 뭐 이거의 출발은 우버였고 뭐 중국 그렇게 보수적인 중국도 디디추싱이 잘 되고 있는데 과연 해외에는 이런 기존의 택시 업계들과 어떤 대립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가 절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대립은 많았었고 우선가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별 그쵸. 이슈가 없어요. 그쵸. 동남아나 중국, 그쵸. 중국 약간 정부가 밀고 있어서 아마 기존 업계와는 상관이 없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좀 이슈가 많은데 우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주죠.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생겼는데 캘리포니아는 우버와 상생하는 방안을 하나 찾은 게 네, 뭐예요? 교통 네트워크 회사라는 다른 회사를 찾아서 택시가 아닌 새로운 카테고리로 정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거든요. 새로운 카테고리라는 게 혹시 뭔지 우리 알 수 택시가 있나요? 아니라 공유 서비스, 저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콜 서비스로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걸 저는 들었는데 뭔가 우리가 심부름센터 부르듯이 콜의 느낌을 준 그게 더 핵심이다. 네, 그래서 기존 택시 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 물론 다 100%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네. 같이 해결 방안을 찾고 하지마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만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는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승차 공유를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마음에 그쵸. 네. 드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우버 이용 시 건당 1달러씩 요금을 부과해서 이 요금을 가지고 택시 기사분들을 이직을 돕든 전직을 돕든지 그 상생 기금을 마련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타다 입장에서는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용 서비스에서 근데 계속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그쵸. 거죠. 소비자 그 금액이 올라가니까. 일러가지고 우버를 타는데 기존엔 뭐 1,000원을 냈다 하면은 이제 상생기금이랑 100원을 더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기존 택시 업계와의 어떤 절충안을 찾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분들 혹시 해외 사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건 우리가 동남아에 가면 그랩이 다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까 군신님 얘기하셨던 대로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워낙 잘 운영이 안 된 부분이고 거기는 또 오토바이가 되게 주 맞아요. 수단인데 거기에 또 그랩을 입히면서 기존의 오토바이 사업자 분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으니 그러니까 결국 순기능을 좀 강화했더니 기존 업체와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좋은 의미의 긱 이코노미일 수 있지만 타다를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렵게 시험 보셔가지고 택시 라이센스 따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타다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점이 필요한 거를 이런 해외 사례를 좀 보면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찬성 쪽 약간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된 것 같아요. 전혀요. 저는 저희가 이기고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해외 사례 같은 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외는 사실 우버나 디지투싱을 일단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진통들을 이미 많이들 겪고 있었고,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네.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우버가 그래서 뭐 해외 진출도 많이 했던 또 그만큼 뭐 요즘 장사가 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제시했었던 그 라이드 쉐어링 그게 되게 가치가 있다라는 공유 경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 디지투싱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디지투싱 같은 경우는 중국 서비스잖아요. 네. 원래 예전에 텐센트랑 아마존이 아니라 어디죠? 알리바바. 알리바바에서 이제 그 각각 투자했었던 두 개 그 카쉐어링 업체를 걔네들이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디지투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가면 이제 디지투싱 하나 거의 많이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중국 출장을 갔었을 때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근데 나 지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찍어서 하면은 그분과 한마디도 안 하고도 제가 원하는 위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되게 편했었던 거고 또 디지투싱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지금 남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 시장은 자기네들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뭐 시장의 장악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자기가 다 가져가고 자기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져다가 이제 남미를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남미랑 누구랑 붙냐? 우버랑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미중 무역 전쟁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또 그 모빌리티 가지고 남미에서 붙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에 오히려 진출을 해서 그렇죠. 수익 모델을 찾는다. 그럼 항상 저희야말로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 시장을 항상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저희가 좀 늦어가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저런 모빌리티 경쟁이 있고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페이스북이 장사하는 게 데이터 장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뭐 따봉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냐가 노하우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많이 밀려가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부정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가 많이 어쩔 수 없는 분야 아닌가요? 왜요? 왜 그렇게 규모 생각하시죠?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있는 한 빅데이터 경쟁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질 그렇죠. 수밖에 그리고 없다. 그리고 꼭 그 데이터를 타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네. 하지만 타다도 함께 그렇죠. 하자 이거인 거죠. 그 아까 우버 얘기를 하셨는데 우버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려고 택시 라이센스를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버도 그걸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버가 네. 한번 퇴출당했었으니까 이제 그쵸. 배웠던 거죠. 한 2014년도였나요? 그때 잠깐 들어왔었던 또 그때 택시업계에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우버가 못 살겠다 해서 나갔잖아요. 그래도 한국 시장을 진출하려는 이유가 또 있는가 봐요. 이제 그렇죠? 자기네가 지도 색깔 다 칠했는데 한국 하나 남았으니까. 아니죠. 우버 중국에서는 없잖아요. 거기는 가장 색깔 큰 못 시장이니까. 칠하니까 그거 너무 빨간색이라서. 이것도 거기는 안 되겠다. 이것도 편집하겠습니다. 싫어요. 왜요? 편집 제가 하거든요. 빨간색하고 너무 나쁜 거 이렇게 아니야? 빵 빨간색. 터졌는데 어떻게 편집을 해? 자, 그래서 우리 링건이. 저 해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핀란드가 딱 아까 상대님이 얘기한 거를 그냥 풀어버렸어요. 택시 쪽 핀란드? 규제를 그냥 풀고 어. 약간 자유 경쟁 시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택시 요금의 상한선도 없앴고 그냥 아무나 해라, 아무나 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핀란드라서. 사실은 데이터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뭐 찬반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있었죠. 그랬죠. 과거형이 되어가는 것도 사실 슬픈 일이죠. 그렇죠? 언제? 이번에 현기차 잘해오고 있어요. 자, CS도 뭐 가고. 띄우고 막 하던데요. 그쵸. 잘하고 저- 있어요. 띄우고. 우리나라가 어쨌건 제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국가 경제의 특성상 그 중에 자동차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자동차 산업이 좀 더 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 자동차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빠르게 준비가 안 돼서인데 그게 또 데이터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타다든 뭐 카카오든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무인 택시, 무인 모빌리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그 소카가 VCNC를 그
그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 인수인데 거기 플러스 그 VCNC가 뭘 잘했냐라고 네. 했을 때는 데이터를 잘한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 비트윈 할 때. 비트윈 우리 쓰신 분들 계실 텐데 커플 앱 네, 거기서 커플 앱.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반장님 안 써보셨어요? 써봤어요. 아시잖아요. 지난 3, 4분기에 어려웠던 거 아시죠? 네, 네. 자, 그래서요. 이것도 편집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비트윈을 운영을 할 때도 이제 VCNC라는 회사의 데이터 역량이 굉장히 좋아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데이터 드리븐을 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카가 산 거고 그래서 지금 타다를 하는 것도 뭐그 타다가 타코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VCNC한테 준 것도 그런 의미네요. 네네네네. 데이터를 다뤄라. 네, 그 데이터를 모아라. 어. 타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라고 그 데이터를 결국 나중에 소카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겠죠. 그때 다 쓰려고 판을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건 마카롱 택시도 잘하고 카카오 택시도 잘하고 웨이고블로 잘하겠죠. 근데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타다도 좀 해서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는 게 너무 이렇게 무제한,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좀 기한이 늘어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 그쵸. 사이에 또 어떤 역기능으로 인해서 손해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중간에 1만 대 배차 있잖아요. 싸우자는 거죠, 그건 타다 쪽에서. 왜 중간에 싸우자는 거예요? 협의 중에 1만 대 차까지 늘리겠다. 차 늘리겠다. 대수가 아까 발표를 1,500대라 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협의 2020년도에 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그런 선언했거든요. 것들이 문제가 된다. 도발이죠. 타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만대까지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만대 정도는. 그래서요, 불신님. 그리고 저는 타다가 데이터를 다룬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 타다가 4차 혁명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무슨 왜요? 데이터를 다니죠? 네? 무슨 데이터를 데이터를 일단 다니죠?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금 타다가 데이터를 뭐 잘 쓰고 있냐라고 하면 저도 약간 퀘스천 마크인데, 그러니까 그 배차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뒷단에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실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타다 관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타다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했는데. 일로 오시죠. 일로 오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도 뭐 사랑합니다 타다. 타다의 뭐 불편함 혹은 단점 중에 하나는 잡히기는 언젠간 잡히는데 막 10분 뒤에 오고 막 15분 뒤에 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타다를 쓰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인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배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배차와 함께 결국은 어떤 그러니까 콜이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최적화된 루트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시님이 계속 그래요. 그러면 반박하고 싶어가지고. 자,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얘기를 저희는 항상 이렇게 오디오 녹음실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걸 보시면서 타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받아볼까 한번 해요. 그렇죠? 질문이나 의견. 의견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좋아요. 병원원님. 우리 병원원님. 마이크 네. 있어요. 병원원님. 자. 예, 제가 이제 호주랑 싱가포르에서 이제 택시랑 이제 다른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좀 살아가지고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너무 비싸요. 비싸다. 네, 그러니까 우버가 들어오면서 택시비보다 낮은 그 가격을 내면서 하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준 거고.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가능한 것 같고. 싱가포르에서는 거기는 말씀하신 것 같이 라이센스를 따게 하고 했는데 거기도 급이 차이 나요. 택시는 싼 차에 중국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군요.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실어야 되는 거. 네. 그럼 저는 이제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버나 그랩에서 조금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불러서 가면은 아파트 주차장이 나오고 기사가 내려가지고 유모차를 접어서 실어줘요. 1.25배 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마켓이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게 궁금해서. 좋습니다. 자,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약간 타다 쪽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세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다른 분들도 좀 의견 한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세분화는 힘들고, 예를 들어 블루 웨이브 레이디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시장이 더 세분화되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쪼개져도 더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타다가 처음에 또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여성분들 사이였어요.
이제 여성분들 뭐 사실 뭐 최근에 또 안 좋은 뉴스는 있긴 했었지만 여성분들이 조금은 더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교통 수단이다. 일반 택시에서와는 다른. 근데 어쨌든 계속 층이 갈리고 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는 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럼 택시도 그걸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기회를 열려면 법을 바꿔가지고 그들도 가격을 뭐 다이나믹 프라이싱 할 수 있게 해주면 될 텐데 솔직히 해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 엄청 뛰어나다고 보진 않거든요. 분명히 뭐 기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스타트업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거고 타다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근데 택시 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도 그 가격적인 제한선을 풀어주면은 그런 기술업체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는 평평하게 만들고 시작을 하자. 계속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는 계속 타다를 좀 뭐 봐주라기보단 기다려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이야 택시계 입장에서는 카카오 택시가 자기네들 라이센스 사주고 이제 운영해 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2, 3년 뒤에 정말 이제 타다가 없어지고 만약에 카카오나 웨이고 블루가 아니면 마카롱이 좀 더 대세가 되면은 그때 되면 일반 택시비들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타다는 이제 뭐 슬퍼서 못 쓰겠지만 뭐 마카롱이나 웨이거블루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건 그쪽이다. 근데 공평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만약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물러나는 게 맞는 거죠. 공평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존 타다로 인해서 괜히 정부가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격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에 적이 오면 우리 내부끼리 똘똘 뭉치듯이 지금 현재 그 어떤 선거권 이렇게 표를 갖고 있는 표심을 그래 나는 택시 니네 팀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타다 운용자나 사용자보다는 아직까지는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모수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잡겠다는 그냥 정부의 심산이 저는 좀 그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타다 서비스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좀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일명 말하는 정치적 발언이신가요? 네? 정치적 발언이신가요? 이거는 관계없을 수 있지만 일명 말하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중랑구 국회의원이고 중랑구에 굉장히 택시 회사가 많다는 거는 사실인 거죠. 중랑구 네. 의원이다. 네. 그러니까 그 중랑구 의원 입장에서는 중랑구에 계시는 많은 택시 운전 기사분들의 어떤 부분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그냥 쇼잉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무시 못하는 영향이 있다고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슈가 단순히 택시냐 타다냐보다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규제를 뭔가 하는 것이 맞느냐, 규제를 피해서라도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뭐 빈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자요라는 스타트업 하신 그 제주의 빈집들 하는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 허가 받으러 갔을 때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거 지금 법에 없으니까 네네. 일단 하지 말라고. 그죠? 뭐 네거티브 법안이라고 했었나요, 우리나라에? 네네. 포괄적 네. 네거티브. 그러니까 포지티브를 쓰죠. 안 된다는 되는 것만 빼- 해라.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어. 네, 그게 네거티브고 파이티브는 되는 것 빼고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네. 포지티브 법률을 택하고 있고 그렇죠. 해외 특히 불무법 쪽은 네거티브를 네거티브, 네. 택하고 있죠. 영미 그러니까 쪽이. 우리는 되는 것만 해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벨루가도 되는 것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벨루가? 벨루가라는 혹시 서비스를 잠시 설명하자면 주류 배달 서비스인데 주류가 주가 아닌 음식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배송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최근에 그것도 막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는 이제 너무 정치적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조심하겠습니다. 그 정부가 좀 심판을 봐야 되는 역할인데 좀 너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이제 택시 업계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았냐? 그동안 자기네들이 자생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제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가 불리는 사람만 네. 불렸던 거 아니냐. 아까도 실제 말씀드린 기사님들이 차라리 타도와 편을 먹고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규제 관련해서는 그냥 최근 뉴스에 재밌어서 왓챠의 울분, 한국서 4K는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만 가는 망중립성. 망중립 때문에 이것도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에게 좀 역차별적인 정부의 규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사실
전 정부, 현 정부 다 뭐 막론하고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을 뭐 만들겠다, 창업을 일으키겠다 하시지만 사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조금 기운이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결론을 한번 조금씩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결론을 내기 전에 혹시 얘기 들으시면서 친타다파이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좀 타다는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바뀌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타다를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우리 쪽 군신님, 상대님 쪽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Z세대. 제가 우리 또 Z세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슈타먼 꼴님 아까는 친타다파다 하셨는데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인상 배신자네요, 깊으셨는지. 배신자. 네. 그렇게 모르시면 안 아니죠. 되죠. 우리 상대님이 얘기를 되게 잘하긴 했어요. 자, 우리 슈타먼 꼴님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엔 손 안 들었거든요. 그 어느 편인지 몰라갖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알고만 있었는데 자세히는 못 들어봤는데 우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우선 외국 사례랑 비교하시잖아요. 네. 제가 독일에서 살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약간 우리나라는 택시를 탈 때 약간 도로 나가서 여기 택시 하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그런 유의 대중교통이 맞아요. 택시인데 외국은 약간 각자 사업체로 택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각자 사업체로 등록돼 있어갖고 택시를 길거리에서 그냥 못 타고 무조건 내일 몇 시에 전화해 주세요 하고 비싼 요금을 내고 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이 업체랑 외국 사례랑 약간 비교하는 게 안 맞다 생각하고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타다도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나중에 이 기술이 바뀌고 나중에 기사들도 적어지고 그렇게 사회가 대중교통 시스템이 바뀌면서 타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택시 기사분들은 아직 이런 정보 접근성이라 해야 되나 자세히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그냥 타다는 나쁜 거다라는 그냥 인식 자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그분들한테 설명해주고 그 분들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자기 택시 기사 일을 잃어버리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실제 영향력보다 더 크게 이게 생존이 걸린 쓰시는 거죠. 생존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하고 항상 말씀하시는 합의점 그걸 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이쪽 편에 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있으시네요. 우리나라 미래는 밝아요, 여러분. 국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Z세대가 이렇게 그쵸, 뚜렷하게 아까 우리 슈타먼 꼴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어떤 독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어쨌건 서울 경기권 즉 수도권 도심에 살다 보니 그 이외 지역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슈타먼 꼴님 얘기 어떠셨어요? 살짝 넘어갈 뻔했습니다. 살짝 설득당할 뻔했었고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랑 직접적인 비교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 특수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제 상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도 지금 방송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실제로 저희 이렇게 노트북 켜놓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공부도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기도 해서 저희도 뭐 대단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일 저희 5명이 만나면은 술 먹으면서 밤새도록 맨날 스타트업 얘기만 했었어요. 그죠? 서로 어디 사는지 뭐 그런 것도 서로 잘 모르고 신상 정보를 몰랐어요. 이거 서로 하기 전혀 전까지. 모르다가 이제 그럴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늘은 육성으로 들려주셨지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언을 좀 해볼게요. 타다 이제 못 타나라는 어떤 발언에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간단히 얘기하면은 네. 저는 약간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시범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타다 측에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요 그런 전략인데 일단 뭐 광역시라든지 꼭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는 시범 서비스를 타다를 운행하면서 다른 대중교통과 계속 그 조합해가지고 해봤을 때 실제로 타다가 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니면 타다가 뭐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확장하는 모델로 한번 해보면은 그게 좀 타협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딱 그 평평하게 해가지고 타다도 라이센스 사 이게 아니라 한번 어느 한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때 이게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타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택시는 택시대로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부분도 한번 좋은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시범 사업을 하면서 타다든 택시 사업이든 이렇게 같이 공생하자. 또 다른 분 결론. 지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전혀요. 밀렸나요? 사건이. 저는 이제 짧게 한마디는 사랑합니다 사다. 저는 사다를 계속 응원할 거고요. 아 그럼 너무 남의 얘기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요. 근데 그때 설득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12화 때 그 이재훈... 요다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 요단이 그때 나이가 좀 많으셔서 제가 아마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희 12화의 대표론. 박재혁 대표님, VCNC 박재혁 대표님은 또 조금 저희 연령대이기 때문에 뭐 VCNC면은 제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어쨌건 타다를 끝까지 지지하겠다. 네, 사랑합니다 타다. 네. 그럼 군수님 해볼까요? 결론. 저는 이 토론할 때 좀 자극적인 멘트를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해봐요. 예를 들어 안 끝난 거였어요?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가 없었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택시 기사가 도시의 막장의 일이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빚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택시가 아무리 운행을 해도 최저임금 이하기 때문에 차압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프네요. 빚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택시 기사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런 일자리를 뺏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타다는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실 수 있다.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했는데 저는 이 논리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정부의 큰 책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고 규제를 했던 정부인데 지금 그 정부는 약간 뒤에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분명히 방안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해외 사례도 찾아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사례는 있는데 독일 사례는 저 처음 알았어요. 독일이 그렇게 택시를 콜하는지 다른 너무 익숙한 뭐 미국은 아는데 조금 더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LA 같은 대도시 빼고는 택시가 그렇게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인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비자가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사실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결론은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둘이 싸움 붙여놓고 불구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실제로 스타트업이 살아나려면 이런 부분도 해결해주고 택시기사분들도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자, 저는 그냥 저 질문에 대답을 좀 하고 싶은데 타다 이제 못하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타다는 계속 탈 수 있을 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 뭐 기소도 하고 법안도 나왔지만 법안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타다를 금지하려는 쪽에 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는 그냥 타다를 지금 꼭 타다를 지지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힘도 꽤 크기 때문에 이 타다라는 서비스가 설령 금지가 되더라도 비슷한 서비스는 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저 좋은 타다를 이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범 사업 해봤으면 좋겠다. 정부의 책임이 있다. 또 그래도 사랑한다. 혁신을 해야 된다. 구시님 뭐 얘기하실 거? 그냥 순간 듣고는 퍼스트 펭귄의 숙명인가 어쩔 수 없나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퍼스트 펭귄은 빠지더라도 뒤에 애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라는 숙명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스타트업 업계의 이 타다 이슈가 어떤 찬물 끼얹는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일단 저희가 타다를 준비했고요. 저희도 준비하면서 되게
되게 저희끼리 한 2시간 중국집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타다. 저희 둘 다 하지 말자 그랬고 하지 말자. 저쪽이 하자고 했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 하자고 한 이유가 있었네. 엄청 준비를 하고 있었네. 3대1로 우리가 당한 것 같아요. 3대2로 하자고 해서 해봤는데 왜냐면 뜨거운 감자인데 누구도 총대를 매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뭐 타다는 이래서 문제다, 택시업계는 이거 문제다, 뭐 이런 것만 정치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서 조금 젊고 좀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그럼 젊고 의식 있는 사람들. 그럼요. 아니 저희죠. 저희. 저희. 그렇죠. 잘했지. 여러분도 도망 가시면 안 돼요. 저희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의식 있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우리가 또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워낙 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타다 못하나라는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마무리 멘트 하시고 우리 1부 마무리하고요. 우리 2부는 짧게 저희와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부 마무리해 볼게요. 네. 타다 얘기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링고님. 2부가 더 재밌을 텐데. 네, 뭐가요? 그 팟캐스트 듣는 분에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네, 좋아요. 네, 2부를 더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네, 해봐요. 네,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공개 방송 때 지금 청취자분들 와주시면은 또 저 재밌는 얘기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음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너무 저 덥고. 밖에서도 보고 계신다는 장난 분들이. 아니에요. 네. 저쪽 뒤에서 서서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뒤에서 서서 계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통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리시는데도 네, 밖에서 지금 네. 보고 계시는 이런 분들. 오늘 날씨 추운데 밖에 서서 들으시는 거 괜찮으신가 모르겠다. 자, 핫팩 좀 그만큼 갖다 드려야겠다. 다음번에는 꼭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스 공개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